représentation masculine est attribuée à Song Kang-ho.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Park Chan-wook for decis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칸에서 날아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것도 겹경사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송강호 배우는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송 배우는 7번의 도전 만에 한국 최초로 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고, 박 감독은 임권택 감독 이후 20년 만에 칸 감독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칸 영화제 본상에서 2개의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린 것도 한국 영화 사상 최초입니다. 한국 영화가 쓴 새로운 역사를 먼저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award for Best Actor goes to Song Kang-ho. 먼저 이름이 불린 건 나무주연상이었습니다. 영화 브로커의 송강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강동원과 포옹을 나눈 뒤 시상대로 나선 그를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과 박해일이 자리에서 달려나와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오늘 이 트로피의 영광과 영원한 사랑을 바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감독상의 주인공으로 박찬욱 감독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Park Chan-wook for decision to leave. 2002년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 이후 2번째 감독상입니다. 그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극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고, 고레에다 감독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2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건 처음입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3년 만에 쾌거입니다. 한 영화에 감독상, 주연상을 잘 주지 않으니까 그냥 따로 와서 이렇게 같이 받게 된 것 같아요. 더 재밌어요. 예. 올해 황금종려상의 영예는 스웨덴 출신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이 안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나란히 트로피를 거머쥔 두 거장은 시상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이 모여있는 프레스센터를 찾았습니다. 엄청난 환호와 축하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칸 영화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당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국현 기자, 현지는 축제 분위기겠죠. 한국 기자들은 특히 더 기뻤을 텐데 현지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저도 모르게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두 거장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프레스센터는 일순간에 월드컵에서 결승골 넣은 것 같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외국 기자들도 축하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박쥐 등을 함께한 명콤비이기도 하죠. 칸의 단짝이기도 한데요. 특히 송강호 배우 이름이 불리자 박 감독이 뛰어와서 끌어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두 사람은 당시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감독님의 뛰어오시면서 저를 포옹을 하시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그 감독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축하하고 그 감동을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도를 건너서 뛰어가게 되더라고요. 주연상을 받을 기회를 항상 놓쳐왔는데 드디어 이렇게 기다리니까 때가 오네요. 앞으로 작품을 같이 할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오랜 친분에서 나오는 호흡도 과시했습니다. 다음번 같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만 주세요. 시간만. 박치한 지 꽤 오래됐어요. 거절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꼭 한 영화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네요. 자, 조 기자, 사실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두 영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잖아요. 오늘 칸 분위기도 긴장감이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칸 폐막식에는 모든 후보작들의 감독과 배우가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수상을 할 작품에 한해서 참석하라고 미리 연락을 주는데요. 이때 물론 무슨 상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는 모두 시상식 7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봤나 하는 기대감과 긴장감도 높아진 건데요. 특히 헤어질 결심은 평점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황금 종려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감독상에 머문 것에 대해서 일부 외신 기자들은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을 중시하는 칸의 특성에 비해서 영화가 너무 재밌었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강호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영화계에서 가지는 의미는 한국 최고의 배우 그 이상입니다.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처음 칸 경쟁 부문에 진출한 송 배우는 박찬욱 감독의 박쥐로 다시 경쟁 부문에 올랐고 2019년에는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그 영예를 함께했죠. 정작 본인이 상을 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보적이라는 찬사를 받는 그의 연기 인생, 그 여정을 이준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96년 단역으로 시작한 영화 배우의 삶. 저는 배반영이에요, 배반영. 배신, 배반영.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온 노래가. 괴물, 변호인, 택시 운전사, 그리고 기생충까지 1000만 관객 동원 영화만 4편.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사람은 1억 명이 넘습니다. 배우 송강호의 명성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It can be very threatening, like a powerful guy, and also very funny. He can play a lot of different characters. 칸 영화제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2006년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감독 주간에 초청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브로커까지 7번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2007년 영화 밀양으로는 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2009년 박쥐로는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생각이 계획이 다 있으니까 니들은 그냥 잊어버리라고. 2019년 기생충 때는 나무주연상이 유력했지만 황금종려상과 중복수상이 안 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번째 도전. 그의 연기는 독보적이라는 찬사가 잇따르며 일찌감치 수상이 예견됐고 이변은 없었습니다. 연기가 그렇게 좋았다면서 그러니까 저 조연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나 참. 세계 영화사 한가운데 우뚝 선 배우가 된 송강호. 아주 매우 행복하고 영광스럽지만 이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 그냥 좋은 작품과 좋은 얘기를 관객분들에게 늘 새롭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번 감독상 수상으로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3번이나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4년에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박쥐에 이어서 오늘 이 헤어질 결심으로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깨고 세계적인 거장임을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건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가까이 말했지. 그냥 가면 어떡해? 그리고 4년 뒤 영화 올드보이로 칸과의 첫 인연을 맺은 박찬욱 감독. To the Korean film Oldboy. 5년 만에 다시 찾은 칸에선 영화 박쥐로 심사위원상까지 받았습니다. 영화제 영화치고는 장르적인 작품이라서 상까지밖에 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독상. 경쟁 부분에만 4번 진출해 3번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명실공히 칸의 남자라 불릴만 합니다. 작품이고 장르가 되는 거장의 반열에 올라섰으면서도 늘 새로운 시도를 놓지 않는 박찬욱 감독. 한국의 관객이 웬만해 갖고 만족하지 못하시고요. 그러니까 장르 영화 안에도 뭐 웃음도 있어야 되고 공포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필요하고 뭐. 이번엔 시각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세련된 연출을 선보였고 해외 평단은 올해 칸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매혹적인 문제작이라며 최고 평점으로 화답했습니다.
And I think Park Chan-wook, it's one of the greatest directors. His movies are so deep that you can talk with other people. Story. 데뷔 30년, 칸에서 받은 세 번째 트로피. 거장은 그래서 더 뜻깊다고 말합니다. 제가 데뷔작 내놓은 지 30년 되는 해더라고요, 올해가. 그래서 축하 선물 받은 기분이 들어요.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번 칸 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두 작품이 본상을 수상한 것도 대단하지만 배우 이정재가 처음으로 감독을 맡은 헌트도 큰 호평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최초로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된 다음 소희와 애니메이션 최초로 단편 경쟁 부문에 오른 각질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상영 전부터 전회차가 매진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이정재 감독의 영화 헌트.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에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는 호평과 함께 7분간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 단편 경쟁 부문에 진출한 문수진 감독의 각질까지 칸 영화제 첫 진출작들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위상을 느껴요, 우리 한국 영화에.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고. 한국 영화가 칸에 입성한 건 38년 전. 1999년 송일곤 감독의 소풍이 심사위원상을 처음 수상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독상과 여우주연상, 각본상, 그리고 마침내 2019년 기생충이 최고 영예의 황금종려상을 안기까지 차곡차곡 수상 기록을 쌓아온 한국 영화는 올해 2명의 수상자를 더 배출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영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 영화 열기로 칸이 뜨겁습니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영화만의 힘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역동적인 사회 특성에 기반한 풍부한 서사. It's always very warm, and honest, and about the economic and capitalism, how it affects our feelings, our emotions. 한국 영화만이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에 세계 관객들은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보전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민지 기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 보였는데 결국 합의가 됐군요. 네, 여야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해왔고 또 5월 내 처리도 공언해온 만큼 이 지원 규모를 기존 정부 안보다 2조 8천억 원가량 늘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당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은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정말로 고마운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네, 추경안은 예결위 등을 거쳐서 오늘 밤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 막판까지 요구했던 소급 적용 문제 등은 앞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정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우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손실 보전금의 경우 연 매출 30억 이하에서 이제는 50억 이하 기업까지 대상을 늘렸고요. 손실 보상법의 대상도 소기업에서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200만 원,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급액도 300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 늘렸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마지막 휴일이었던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 지역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만이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집중 성토했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오전 선대위 회의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 곳곳을 누비며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포를 찾은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며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철도 확충에 있어가지고는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당 출신의 원희룡 장관입니다. 분당 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공동 유세를 펼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광역버스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당선 즉시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늘도 송영길, 이재명 후보가 함께 발표한 김포공항 이전과 수도권 서부개발 공약을 집중 견제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콩가루 정당이라는 비판부터 두 후보에 대한 퇴출론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자격이 없고 인천 계양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양을에 출마한 윤영선 후보 측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남발한다고 비판했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3조 원 넘는 부채 상환 등 과거 시장 시절 실적을 내세우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비대위원회를 통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남은 사흘 동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역시 경기 지역 유세에 집중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을 공약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2시간 넘게 비대위 회의를 연 민주당 지도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쇄신안을 수용하고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공감을 표하며 갈등을 매듭지었습니다. 청년 정치의 문을 넓히고 정치 교체를 완수할 것이다. 당내 성폭력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내부 갈등으로 마음졸였을 당 후보들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경기 용인을 찾아 새 정부 견제론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20일 동안 이렇게 세상이 뒤바뀔 수 있습니까? 견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게 또 견인도 해줘야 돼요. 경기 북부 곳곳을 누빈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GTX 연장과 반환 공여지 개발 등을 공약하며 일꾼론과 민주당의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희망을 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 그 씨앗이 돼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북부권을 돌며 주거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서민의 행복을 위해 한 번 더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이어 지하철 9호선을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정의당도 경기 안양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다당제 실현을 위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제 낮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룻밤을 넘겨 오늘 오전에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만 하루도 안 돼서 145만 제곱미터, 축구장 200여 개 면적의 숲이 사라졌는데요. 지난 3월 울진 대형 산불 이후 불과 2달 만에 큰 불이라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의 타이어들이 타면서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디자인 사무실 건물은 완전히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보시다시피 너무 불이 너무 급하게 붙어가지고
그냥 연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고요. 제 뒤로 보이는 사찰의 대웅전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 폭삭 주저앉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 울진 산불이 23시간 34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산과 가까운 민간시설물 9개 동이 불에 탔고 축구장 200여 개 크기인 145만 제곱미터의 임야가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불길이 근접한 4개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 40여 명이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지난 3월 울진 대형 산불에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과 2달 만에 다시 난 큰 불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너무 많이 놀라가지고 이 부들부들 막 떨렸다고. 이 불이가 산 꼭대기로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신을 못 차렸지 뭐. 대형 산불이 잘 나지 않는 시기이지만 건조한 날씨에 산지가 바짝 마르면서 5월 말 이례적으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지리적으로 바닷가와 가까워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가 많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순간 초속 한 20m 이상의 산불이 불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진행이 되었고. 산림당국은 낙석 방지용 철망 공사 도중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재벌가와 정치권, 법조계 등의 화려한 인맥이 줄줄이 등장했던 14년 전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의 의문점들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논란 속의 주범이 된 20대 청년이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도피할 수 있었는지, 또 뒤늦게 정체가 드러난 전직 검사장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LG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4안타를 폭발시킨 타격 1위 피렐라는 4할 타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3회 말 2사 만루 위기, 삼성은 김원곤의 슈퍼캐치로 힘겹게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4회 LG 오지환과 이재원에게 홈런포 2방으로만 넉 점을 내주면서 5연패 탈출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추격의 불씨를 살린 건 타격왕 피렐라였습니다. 5회 투런포로 승부의 긴장감을 불어넣더니 7회에도 안타를 때려내며 무사 만루의 밥상을 마련했습니다. 삼성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해수의 폭투로 1점, 구자욱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원석이 기어코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7회에만 9타자가 등장해 안타 6개와 볼넷 1개로 무려 5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4대 0으로 끌려가던 승부를 8대 4로 뒤집은 삼성은 5연패에서 탈출했고 구자욱과 함께 4안타를 몰아친 피렐라는 타율을 4할 9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위 키움은 선발 한현희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친 김혜성을 앞세워 롯데를 6연패에 몰아넣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SSG는 기아를 꺾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고 한화는 9회에만 8점을 뽑아내며 392일 만에 3연전 전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오버헤드 킥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거침이 없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구름만 가득했던 중부와 달리 남쪽 곳곳에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됐고 지금은 일부 전남 지방에서도 약하게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오후부터 북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와 서울, 경기 지방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 내지 10mm 안팎으로 적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시간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은 수그러들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이 한여름 기준인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평년 수준인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고 동쪽 지방의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등 전국의 기온 1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4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